안녕하세요. 모두연의 이찬우입니다. 오늘 정리해드릴 내용은 PCA라는 건데요. 그 주성분 분석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신 부분입니다. 이게 이전에 정리해드렸던 Unsupervised Pre-Training 부분에서 CNN을 갖다가 우리가 CNN 말고도 일반적인 뉴럴넷을 갖다가 업데이트를 시킬 때 특히 웨이트를 업데이트 시킨데 웨이트의 차원이 크고 웨이트 자체 성분이 많을 경우에는 처음부터 랜덤한 밸류를 줘가지고 초기화를 시키고 트레이닝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좀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필터나 이런 웨이트의 모양을 잡아주는 언스퍼바이스드 형태로 이렇게 학습을 프리트레이닝을 이렇게 시켜주면 되게 효율적으로 동작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 방법 중 하나가 PCA라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PCA 방법을 우리 영상 쪽에서는 얼굴 인식에 많이 쓴다고 해요. 그게 이제 얼굴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특징이 많잖아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 특징도 많고 되게 좀 복잡한 쉐입이라고 많이 이렇게 움직임도 많고 이런 게 분석할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PCA를 가지고 조금 이렇게 차원을 축소해서 그걸 다시 재분석해서 재구성하는 이런 방법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언스퍼바이즈드 러닝에서도 프리 트레이닝에서도 이제 요 PCA 방법을 사용할 때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PCA라고 하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피팅 문제에서 접근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팅을 하는데 다만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과 약간 다른 점이 있어요. 그건 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PCA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차원 축소에 있습니다. 만약에 2차원 평면에 이렇게 공간이 있다고 하면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X, Y 평면에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이 데이터들은 우리가 딱 봤을 때 X와 Y와 굉장히 독립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냥 랜덤 하잖아요, 분포가. 물론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냥 더 이렇게 굉장히 랜덤하게 뿌려져 있다고 생각하면 그냥 X와 Y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이제 성분이다 라고 할 수가 있지만, 얘가 어떤 규칙을 가질 때 요런 선이 있을 때는 요걸 어떻게 피팅을 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요 피팅 라인의 정보를 알고 있으면 이 피팅 라인의 정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이겠죠. 요거만 알고 있으면 X와 Y의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X의 정보만 알고 있어도 A와 B만 딱 알고 요 세 개만 딱 알고 있으면 A와 B를 이용해서 X를 제너레이트 시킬 수가 있어요. Y 값을. 그러면 우리는 데이터를 만약 5만 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X와 Y 그 데이터 쌍을 가지고 있을 때는 10만 개의 데이터를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지만 5만 개 플러스 2개를 가지고 이런 경우에 이제 X 5만 개와 A와 B 요 값 2개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대체 이런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제 디멘셔널 리덕션이라고 하는 건데 말 그대로 차원 축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두 개의 차원을 갖다가 요 하나의 차원으로 축소시켜서 요거 우리가 추정해내는 이런 방식을 PCA라고 합니다. 이 PCA를 그러면 어떻게 수행을 하는가, 피팅 라인을 어떻게 찾는가 하는 것부터 조금 살펴볼게요. 그러면 우선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도 이제 라인 피팅 문제를 풀었죠. 여기서는 리니어 리그레션을 풀고요. 여기서는 PCA를 풀어볼게요.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같은 데이터라고 할게요. 이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피팅 라인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어떤 데이터셋의 y값과 그 아웃풋 부분이겠죠. 그 아웃풋과 피팅 라인의 차이, 그 순전한 이런 거리를 이제 에러라고 정의를 합니다. 네. 뭐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고 이제는 그냥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죠. 그냥 요 성분에 대해서 오차를 구하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 인풋이니까 그 아웃풋에 대한 오차를 구해서 그걸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리그레이션을 해갑니다. 이렇게 해서 최적의 요 피팅 라인을 찾게 되는데, PCA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요런 단순한 에러가 아니라 기하학적인 거리가 최소가 되는 방향으로 이제 리그레이션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그 선과 점의 거리라고 하죠. 딱 요런 딱 수직 거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선과 점의 그 수직 거리, 그러니까 선과 점이 이루는 거리 중에 가장 작은 거리, 요게 최소가 되는 그런 거리를 갖다가 어떤 코스트를 잡고 리그레이션을 해서 피팅을 하게 됩니다. 요거 이제 물론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요 직선이나 요 직선이나 비슷한 양상으로 이렇게 그어질 텐데 같진 않습니다. 어쨌든 코스트를 구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똑같은 컨디션에서도 얘는 크고 얘는 작을 수도 있고 얘는 크고 또 얘는 작을 수가 있거든요. 큰 차이는 없지만 어쨌든 다르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얘는 그냥 요 업색과 상관없이 그냥 얘의 절대적인 그 좌표와 얘의 절대적인 그 위치, 그거의 차이를 구하면 되는 거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어쨌든 최소 거리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내적 연산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내적이 들어간다는 건 어쨌든 프로젝션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요런 점이 있으면 요 거리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 벡터가 있을 것이고 이 선 안에 벡터를 보는 거예요. 그럼 얘를 구하려면 얘를 갖다가 이렇게 프로젝션을 시켜야겠죠. 네. 요 프로젝션 시켰을 때 요 놈을 갖다가 U라고 하면 얘를 갖다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그 리그레이션을 계속 시켜가는 겁니다.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SVM에서 좀 다뤘던 내용이에요. SVM은 요 반대죠. 어떤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모여있다고 할게요. 이렇게 비어있고 요거를 가르려고 하면 리니어 리그레이션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서퍼스 벡터가 이렇게 나와 있고 이걸 SVM을 사용하게 되면 마진이 최대가 되는, 요거랑 조금 반대죠. 여기서 놈이 최소가 되는 방향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는데, 얘는 마진이 최대, 요 놈이 거리가 최대가 되는 그 직선을 우리가 찾는 겁니다. 그런 차이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PCA를 가지고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써먹냐? 네, 그거를 이제 해볼 텐데, 여기서 좀 알고 지나가야 할 그 수학적 내용이 있어요. PCA의 주요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선형 대수에서 배웠잖아요. 뭐라고 하죠? 특이값 분해. 네. 특이값 분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동영상으로 어쨌든 수학적인 어쨌든 그 유도식이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다음 동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특이값 분해를 해가지고 어떤 베이스 벡터를 이렇게 꺼내게 돼요. 베이스 벡터라고 하면 일종의 요런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바로 이미지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어쨌든 어떤 커널을 갖다가 웨이트로 하고 그 웨이트를 갖다가 업데이트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일단 요거를 초기화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얘를 어떻게 초기화를 하냐. 만약에 내가 여기 있고 이게 이미지예요. 여기서 웨이트를 지나가지고 어떤 피처 맵을 형성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피처 맵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으면 얘를 갖다가 요거를 통해서 얘를 알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얘를 업데이트 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얘를 먼저 구해주고 그 다음에 얘를 업데이트 시키는 거예요. 얘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 요 PCA를 이용해서 구해봅니다. 이미지가 어떤 한 20 곱하기 20 이미지라고 할게요. 그러면 20 픽셀 개수가 이쪽으로 20개일 테고 이쪽 20개일 테니까 총 400개의 픽셀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400개의 픽셀이 0부터 255의 각각의 숫자 픽셀 값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만약에 이런 1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할게요. 이 이미지 하나가 400개의 차원 속에 있는 하나의 점이라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400개의 차원이 있는 그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공간에 이미지 하나 자체가 한 점이라고 상상이 되시면 문제가 그렇게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게요. 혹시나 좀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이 있을까봐 여기 있는 픽셀 하나하나를 하나씩 꺼내가지고 한번 볼게요. 일단 이 하나를 딱 꺼냈어요. 픽셀 하나를 딱 꺼냈을 때 요거를 어떤 0부터 255까지를 그래프상에 표현하려고 한다. 그냥 이렇게 수직선으로 우리가 0부터 255 이 값으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죠. 이제 픽셀 두 번째 거 꺼냈어요. 그러면 이 픽셀 두 개의 값이 일단 독립이잖아요. 예, 얘가 픽셀 어떻게 변하든 얘가 요거랑 상관없이 어쨌든 움직이게 되니까 다른 차원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픽셀 두 개의 경우의 수를 다 따져가지고 그래프로 표시해봐라. 이런 문제랑 똑같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갖다 표현할 때는 얘가 세로축, 얘가 가로축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세 번째 거. 픽셀 세 번째 걸 가지고 또 이렇게 오면 얘도 하나의 성분을 갖는 그런 컴포넌트가 될 수 있죠. 이렇게 3차원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요게 요 차원 하나하나가 다 이게 차원 공간을 이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컴포넌트 여기 있는 그 축 하나하나가 이 픽셀 하나하나가 0부터 255라는 그 값을 이제 갖게 되니까 이 400개의 픽셀이 이루는 그 공간 속에 하나의 점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게 요 하나의 이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접근이 가능하시면 이제 요거 PCA를 사용해 가지고 요 피처 이미지를 이렇게 예측을 해내는 게 가능해요. 어쨌든 기본적인 플로우는 뭐냐면 차원이 굉장히 많아요. 차원이 굉장히 많은데 요 차원이 많지만 어쨌든 여기 있는 값들은 거의 일정할 거 아니에요. 물론 이거는 그냥 MN이스트일 때 얘기예요. 어쨌든 여기 있는 값들은 크게 변하지 않아요. 배경에 가까운 그런 값들이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 변한 건 얘네들이죠. 그러니까 요거 축을 만약에 요거라 하고 요거의
해당하는 거를 뭐 이렇게 요런 컴포넌트를 이렇게 봤을 때, 성분으로 봤을 때 얘는 거의 뭐 한 일정 값으로 유지가 되고 얘네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분포가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하나의 어쨌든 이런 평면 비슷하게 형성이 되겠죠. 얘는 거의 변화가 없으니까. 그럼 얘를 갖다 이렇게 피팅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평면 같은 걸로. 그런 식으로 차원을 하나하나 이렇게 축소를 해가면 이런 거 다 날리는 거죠. 이렇게 실제로 보면 이런 차원 하나하나를 다 축소하다 보면 어떤 벡터 셋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벡터를 몇 개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벡터라고 하기엔 이미지하고 매칭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이미지로 갈게요. 어떤 특별한 이미지 몇 개를 가지고 있으면 이 이미지를 조합하고 뭐 어떤 상수배를 하고 하여튼간에 요거를 더하고 곱하고 상수배를 하거나 뭐 이런 리니어 연산을 해서 이렇게 조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 아웃풋 데이터를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너레이트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1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성분을 다 뽑아보니까 주성분이 한 5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5개를 가지고 1이란 1은 다 만들 수 있더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우리가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그 1의 모양을 갖다가 거의 다 재현을 할 수가 있더라라는 그 아이디어예요. 뭐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고 뭐 이렇게도 나올 거예요. 뭐 어쨌든 뭐 요런 피처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요런 베이스 이미지가 이렇게 추출이 되면 요걸 가지고 어떻게 조합을 하고 하면 얘같이 어떤 규칙을 분명 우리가 찾았으니까 요런 A, B에 해당되는 게 요런 이미지들이고 X가 내가 가지고 있는 요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뭐 요런 걸로 조합을 해주면 입력 이미지와 요런 걸 조합을 해주면 새로운 데이터 얘가 어떤 그 필터를 거쳤을 때 생성할 수 있는 그런 1에 대한 모든 모양이 사람으로 쓸 수 있는 모든 경우에 거의 모든 경우의 수에 해당하는 그 모양이 제너레이트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RGB랑 비슷한 거예요. 원래 색상이라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R, G, B 요 세 가지 색으로 모든 색을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거의 요거랑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컴포넌트를 가지고 그리고 입력을 가지고 1이라는 이미지를 우리가 컴퓨터가 알아서 제너레이트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요거를 이제 찾았으니까 요거 자체가 뭐 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요걸 통해서 요걸 통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 이미지가 나올 거예요. 거기에 이 피처 멤버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학습을 시키다 보면 얘가 학습이 되겠죠. 어느 정도 뭐 1 같은 뭐 요런 뭐 이상한 뭐 피처 맵이라기 좀 그렇지만 그 비슷한 형태의, 그러니까 여기서 뭐 1이라는 뭐 이런 거에 나올 만한 그리 뭐 픽셀 분포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1 모양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는. 네. 그럼 그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초기화가 되면 이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부터 업데이트를 시키면 되니까 업데이트 속도가 현저하게 빨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화이트 노이즈에서 이런 피처를 찾아내는 게 쉽지가 않은데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결과를 예측해서 피처를 이렇게 어느 정도 그 결과치에 수렴을 시킨 뒤에 그
그거는 그렇게 오래 걸린다고 하지 않거든요. 네. 크게 오래 걸리는 게 없기 때문에 금방 일단은 수렴을 시켜놓고 그 수렴시킨 거에서 이제 다시 리그레이션을 해가면서 신경만 내에서 이제 계속 100% 프로파게이션을 해가면서 업데이트를 해가는 이런 방법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PCA의 플로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려봤고요. 이제 뭐 언스퍼바이즈 러닝을 할 때 실제 PCA가 굉장히 많이 쓰인다고 해요. 이제 여기 있는 그 내부에 있는 수학적 이론이라든가 이런 거는 차근차근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우선은 이걸로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